생활 속 법률 히어로 이승우 변호사의 사건 파일. 안녕하세요. 이승우 변호사입니다. 각종 사건 사고에서 여러분을 구해드리겠습니다. 오늘 열어볼 사건 파일은 자동차 사고 관련 내용입니다. 교통사고를 수습하다 뒤따르던 차량과 사고가 나는 걸 2차 사고라고 합니다. 이런 사고는 일반 교통사고보다 훨씬 위험해서 주의가 필요한데요. 특히 명절이 있는 달에 2차 사고가 잦다고 합니다. 한 해 동안 쓰이는 도로교통사고 비용이 43조 5천억 원이나 된다는 거 알고 계십니까? 국내 총생산 GDP 비중의 2.1%를 차지한다고 합니다. 어마어마하지 않습니까? 우리나라가 주요국들보다 그 사고 처리 비용이 2배에서 3배가량 높다. 이런 통계 자료도 있습니다. 자, 누구나 인생에서 여러 번 경험하게 되는 도로교통사고이긴 한데요. 그 처리에 대해서 문종진 사정사님과 함께 좀 자세하게 해결 방안도 좀 짚어보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한국손해사정사회 차량협의회장 문종진입니다. 안녕하십니까? 네. 문종진 손해사정사님, 정말 교통사고 줄여야 되지 않겠습니까? 이거 비용 이렇게 많이 쓰는지 저도 몰랐습니다. 맞습니다. 자, 오늘은 이제 그 문제에 앞서서 교통사고 처리 이제 어떻게 하면 좋을지 이 사건 파일 청취자분들께 이야기해 주시겠다 이렇게 말씀해 주셨어요. 맞죠? 예, 오늘은 사고가 났을 때 차량 손해에 대한 기준과 과실상계에 대해서 조금 이야기 드리려 합니다. 네. 자, 자동차 사고가 발생했을 때 분손 처리하고 전손 처리 이렇게 두 가지로 나뉜다고 하셨어요. 이 두 가지 개념 전 좀 낯설긴 한데 두 가지가 어떻게 다른 거고 어떤 개념인지 좀 설명 좀 해주세요. 예. 자동차 사고 처리에서는 차량에 대해서는 분손 사고와 전손 사고 이 두 가지로 구분지을 수가 있는데요. 예. 즉 피보험 자동차의 파손을 수리할 수 있는 경우와 수리할 수 없는 경우로 구분한다는 점이에요. 네네. 여기에서 손해액을 측정하여 분손 사고인지 전손 사고인지를 구분할 수가 있습니다. 예. 이때 발생한 손해액이란 피보험 자동차의 파손을 수리할 수 있는 경우로 사고 발생 직전의 상태로 수리하는데 이 소요되는 이 필요 타당한 비용을 말합니다. 예. 이 쉽게 말하면 피보험 차량이 1,000만 원의 차량 가액이 설정되어 있다고 가정한다면 이 1,000만 원의 차량 가액 이내의 수리비가 발생한 경우에는 분손이라 하고요. 1,000만 원 차량가액을 넘어서는 이 초과하는 손해액이 발생한 경우에는 전손이라고 하고 있습니다. 차량가액 밑으로 손해가 발생했다고 하면은 분손, 차량가액보다 넘어가면 초과할 때는 전손 이렇게 맞습니다. 처리한다. 자, 손해액이라는 것에 대해서 이제 그게 기준이 된다 이렇게 설명해 주셨는데 손해액을 뭐 어떻게 계산하는지 정하는지 알아야 판단이 가능할 것 같고 또 사고 후에 나타나는 여러 가지 손해도 있을 것 같거든요. 뭐 어떻게 평가하고 판단해야 됩니까? 일단 손해액에 대해서 이 약관의 내용을 좀 말씀을 드리면 손해액은 총 수리비에서 잔존물 가액과 감가상각액을 합친 금액을 뺀 금액을 말하게 돼 있습니다. 이 수리비라 함은 부품대, 공임, 인양 및 견인비, 임시 수리비 등을 합친 금액을 수리비라 하고요. 이 일반적으로 렌트카를 사용하는 경우나 렌트카를 사용하지 않는다면 이제 교통비를 보험회사에서 지급하게 되는데 이러한 비용은 간접 손해 비용으로서 수리비에는 포함되지는 않고요. 그래서 이제 직접 손해와 간접 손해를 구분해서 분손인지 전손인지를 구분하고 있습니다. 분손 전손 구분하는 손해액은 직접 손해액을 말한다. 맞습니다. 이렇게 설명하신 걸로 들었습니다. 이 쉽게 말해 차량가액이 1,000만 원인데 직접 손해액이 800만 원이고 간접 손해액 렌트카 비용이 200, 300이 넘어간다고 하면 이렇게 해서 이제 합산 금액이 차량가액을 넘는다고 해서 전손 처리가 되지 않는다라는 의미거든요. 전체 손해액은 1,000만 원을 넘어가서 차량가액을 초과한다 하더라도 직접 손해액이 800 정도 된다고 하면 그거는 분손이니까 맞습니다. 처리가 가능하다. 맞습니다. 이 청취자분들께서 이제 알아두셨으면 좋겠다라고 생각되는 부분이 이제 분손 처리와 전손 처리에 있어서 보상이 실제로 어떻게 달라지는지 이 구분되는 부분 이걸 것 같은데 설명을 좀 해주시죠.
예, 이 분손 처리로 실제 수리하는 경우에는요, 보험회사에서 실물보상의 원칙으로 예. 사고 이후에 실제 수리를 통하여 사고 직전 차량의 상태로 원상복구를 해줄 의무가 있습니다. 예. 이때 차량은 사고로 인해서 가치가 하락하는 시세 하락 손해 또는 이 경락 손해라고 할 수 있는 비용이 발생할 수가 있는데요. 예. 출고된 지 5년 이하 차량에 대해서만 적용이 되고요. 예. 차량가액의 20%가 넘는 수리 비용이 발생한 경우에 1년 미만의 차량은 수리 비용의 20%, 예. 1년 이상 2년 미만 차량의 경우에는 수리 비용의 15%, 예. 2년 이상 5년 미만의 차량의 경우에는 수리 비용의 10%를 이 보험사의 시세하락 손해 금액으로 보상받으실 수가 있습니다. 시세 하락 손해라는 게 이제 결국 사고 차량으로 등재가 돼 갖고 실제 판매되거나 중고차 거래될 때 그만큼 손실을 보게 된다. 그런 개념으로 예, 보면 되겠죠. 네. 말씀하신 5년 이하 차량이 5년이 안 된 차량, 5년까지 그렇죠. 5년까지 된 차량만 적용이 되게 되고 해당 사안 관련돼서 원상복구가 다 돼도 그때 이런 시세 하락 손해에 관련된 금액을 별도로 보상받을 수 있다. 맞습니다. 자, 그러면 전손의 경우는 어떻게 됩니까? 이와 반대로 이 전손의 경우에는 예. 금전보상의 원칙에 따라서 피해 차량 가액 전액을 이 피해자가 보상받는 경우이고요. 예. 전손 처리 이후에 해당 피보험자가 이 새 차량을 구입하는 경우에 취등록세를 따로 보상받을 수가 있습니다. 네. 이 구매하는 차량의 취등록세가 전부 처리가 되는 것은 아니고요. 이 보상안에 대해서 조금 쉽게 풀어 말씀을 드리자면 예. 이 피해 차량이 국내산 중형 차량이었다 가정을 하고요. 예. 전손 처리 이후에 새로 구매한 차량이 이 외산 고급 승용 차량이라고 한다면 예. 당연히 외산 차량이 차량 가액이 높아서 취등록세가 높을 수밖에 없습니다. 예. 이때는 사고 처리되었던 국산 중형 차량의 차량 가액을 기준으로 이 취등록세를 보상받을 수가 있습니다. 네, 그러니까 결국은 비싼 차 샀다고 해갖고 그거 취등록세 그렇죠. 전부 면제해주는 개념이 아니고, 맞습니다. 그 개념은 지급 기준 관련해갖고 어떤 개념이다라고 좀 설명을 좀 할 수 있을까요? 예, 일단은 우리가 대물배상의 지급 기준에 따르면 사고 직전의 피해물가액에 상당하는 동종의 대용품을 취득할 때 실제로 소요되는 필요타당한 비용이라고 규정을 하고 있기 때문에 이 가격이 비싼 차량을 구매한다고 해서 이제 그 부분이 인정되는 것은 아닙니다. 똑같은 물건을 구입할 때 취등록세까지는 면제해주지만 맞습니다. 더 좋은 거 샀다고 해서 취등록세 전액을 면제해주는 건 아니다. 맞습니다. 네. 자, 다음으로 이제 살펴볼 부분이 바로 사고 후에 이제 과실 비율인데, 사실 뭐 경찰서 가도 그렇고 밖에서도 이거 갖고 엄청 싸우지 않습니까? 그렇죠. 사고 당사자들이 당연히 이제 신경 많이 쓰시는 부분일 수밖에 없고, 자, 그런데 이 과실 비율은 이제 어떻게 나오게 됩니까? 일단 차량을 보유하고 있는 이 국민이라면 자동차 보험은 보험가입이 의무화되어 있기 때문에 어떤 손해보험사든 간에 이제 선택해서 보험가입을 하셔야 합니다. 네네. 단독 사고의 경우는 포트홀 사고라든지 이 도로에 영조물의 하자가 없는 경우에는 이 100%의 운전자 책임이 되는 경우가 가장 많고요. 차대차 사고가 발생하게 되면 각 사고 차량 당사자의 보험회사에서 피보험자를 대신해서 과실협의를 진행하게 됩니다. 보험회사끼리 이제 서로 협의한다. 맞습니다. 네. 이 민법에서 민법 제396조항을 보게 되면 채무 이행에 관하여 채권자가 과실이 있을 때는 법원은 손해배상 책임 및 그 금액을 정함에 있어 이를 참작하여야 한다고 정하고 있거든요. 이 자동차 사고에 있어서 과실상계 또는 이 과실협의라 함은 불법행위로 인해 손해가 발생한 경우 불법행위의 성립이나 그로 인한 손해의 발생 또는 그 손해의 확대, 그 손해의 경감 방치 등에 있어서 피해자의 과실이 있는 경우에 그 손해배상의 책임 및 금액을 정함에 있어 이를 참작해서 이 비율을 나누는 제도입니다. 네네. 다시 좀 쉽게 말씀을 좀 드리면 보험회사의 보상팀에서 손해사정사 또는 손해사정 보조인이 각자의 보험 소비자 즉 차주를 대변하여 서로의 잘잘못을 이 비율로 나누는 형태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러면 차대차 사고에서 과실 비율은 이제 어떤 기준으로 좀 산정을 할까요? 이 과실 비율은 손해보험협회 배포 자료인 과실 비율 인정 기준을 토대로 협의를 진행하게 돼 있습니다. 네네. 이 과실 협의는 양측 차주의 입장도 다를 수 있고요. 주관적인 견해가 많이 들어갈 수밖에는 없어서 이 과실 비율 인정 기준은 단연간의 판결내나 분쟁 조정 심의 결과를 토대로 과실 상계의 기준점을 하고 있습니다. 전문성이 많이 또 소요된다 이런 느낌으로 들립니다. 맞습니다. 네. 지금까지 문종진 손해사정사와 함께했습니다.
감사합니다. 생활 속 법률 히어로 이승우 변호사였습니다. 내일도 사건에서 여러분들을 구해드릴 사건 파일 함께 열겠습니다.